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탄수화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설탕이 아닙니다. 설탕보다 훨씬 심각한 혈당 급등을 일으키지만 설탕으로 분류되지도 않는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제2형 당뇨병,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국 혈당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장기 주변에 지방을 쌓이게 하고 장내의 유익균을 파괴하며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즉,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초염증성 탄수화물입니다. 관절뿐만 아니라 장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며 혈관 안으로 침투해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악화시킵니다. 겉보기에는 무설탕, 저가 식품으로 판매되지만 사실 이 성분은 정부 보조금 덕분에 값싸게 유통되는 산업용 탄수화물입니다. 건강상 이점은 전혀 없으며 단지 식품의 부피를 늘리기 위한 충전재 역할만 합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매년 65에서 250파운드, 즉 1년에 약 9.5톤 이상의 이 물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글루텐 프리 식품, 아기 분유, 제과류, 심지어 운동선수용 보충식에도 들어 있습니다. 바로 가공 전분, 변형 식품 전분, 옥수수 전분, 말토덱스트린입니다. 전분은 본래 단순당이 사슬 형태로 연결된 구조이지만 실험실에서 이를 가공하면 구조가 깨져 쉽게 당으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이런 산업용 전분은 섭취하자마자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이 과정을 위해 닌산나트륨, 비닐아세테이트, 차하염소산나트륨 같은 화학물질이 사용됩니다. 인산나트륨은 신장 부담과 혈관 석회화를 유발하고 비닐아세테이트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됩니다. 차하염소산나트륨은 우리가 물속의 소독제로 알고 있는 표백제이지만 식품 전분에서는 규제조차 받지 않습니다. 과다 노출 시 신장 손상과 치아 범랑질 부식을 초래합니다. 그 외에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방해하는 첨가제가 들어있으며 이는 아기용 분유에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화학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 GRAS, 된다는 이유로 장기 안전성 검증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영양성분표에는 총 탄수화물 16g, 식이섬유 1g, 당 0g이라고 적혀 있지만 나머지 15g은 표시되지 않은 탄수화물 즉 보이지 않는 전분입니다. 변형 식품 전분, 변형 옥수수 전분, 밀 전분 등은 모두 같은 산업용 전분으로 단백질 구조를 손상시켜간 섬유화, 알츠하이머성 플라크, 당뇨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분이 분해되면 달데하이드라는 화학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는 시체 방부 처리에 사용되는 독성 물질이며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김서연 박사는 말합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이 값싼 전분이 여러분의 몸을 천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즐겨 먹는 가공식품의 대부분은 바로 이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탕, 전분, 그리고 씨앗오일,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알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 전분과 씨앗오일이 열에 결합할 때 시작됩니다. 이 조합은 세포를 공격하고 조직을 손상시키는 독성 수프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분만 단독으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칩이 같은 형태로 섭취합니다. 감자칩을 떠올려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씨앗오일과 정제된 산업용 전분입니다. 마트의 과자 코너에 가면 이와 같은 바삭한 음식들이 끝없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주성분은 단 두 가지 씨앗오일과 전분. 칩의 경우 약 65%가 전분이고 30%가 오일입니다. 크래커는 어떨까요? 대표적인 예로 치즈이츠는 70%가 전분, 25%가 씨앗오일입니다. 시리얼은 80%가 전분이며 여기에 씨앗오일과 설탕이 추가됩니다. 빵은 75% 전분, 15% 씨앗오일, 약간의 설탕이 들어있죠. 파스타는 85% 전분, 감자튀김은 80% 전분에 15% 씨앗오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수십 년간 설탕을 주범으로 지목했지만
실제로 더 많이 섭취하고 더 치명적인 것은 전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분은 자연식 감자나 채소의 전분이 아닙니다. 김서연 박사가 지적하는 것은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가공된 산업용 전분입니다. 직접 요리한 감자와 가공된 인스턴트 매쉬드 포테이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옥수수 전분을 안 먹어요. 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찬장을 열어보면 팝타르트 같은 제품에 변형 옥수수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유기농이라고 써 있어도 전분과 씨앗 오일의 비율은 일반 제품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핫도그를 샀는데 세 번째 성분이 변형 식품 전분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값싸고 부피를 늘리기 위한 충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식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생명을 유지하고 조직의 성장과 회복을 돕는 것이 음식이라면 이런 초가공 식품 속 전분이 과연 음식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인 허점 덕분에 이런 물질들이 여전히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가공 식품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설탕, 보통 인공 감미료 포함 5에서 20%, 씨앗 오일 20에서 35%,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55에서 75%가 전분입니다. 김서연 박사는 소비자들이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무료 앱을 개발했습니다. 포장식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설탕, 씨앗 오일, 전분의 비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열량의 65%가 초가공 식품에서 오며 그중 55파운드가 산업용 전분입니다. 청소년은 70%가 초가공 식품으로 약 106파운드의 전분을 섭취합니다. 성인의 경우 전체 열량의 55%가 초가공 식품이고 약 67파운드의 산업용 전분을 매년 먹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 대부분이 가짜 음식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전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니 조금 과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음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 오일의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제 나는 전분과 씨앗 오일이 단순히 체중 증가나 혈당 문제를 넘어 내 몸의 세포 깊은 곳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지하게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설탕만 조심하면 건강할 거라 믿었지만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교묘하고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 전분은 내 몸속에서 빠르게 당으로 변해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만들고 씨앗 오일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내 세포막을 약하게 만든다. 이 둘이 결합하면 내 몸은 스스로 회복할 틈조차 없이 염증 속에 갇히게 된다. 피로가 쌓이고 머리가 무겁고 이유 없는 불안이 밀려오는 날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깨달았다. 내 몸은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진짜 음식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음식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본다. 유기농이라고 적힌 시리얼, 다이어트용 단백질 바조차 대부분 산업용 전분과 씨앗 오일로 만들어져 있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속은 정제된 독성 에너지로 가득하다. 나는 그런 제품을 버리고 대신 단순한 재료를 택하기 시작했다.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전통 방식의 들기름과 올리브유, 그리고 통곡물. 처음엔 조금 불편했지만 몸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다. 소화가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졌다. 내 몸이 조용히 고맙다 오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이제 이해한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다. 마트에서 포장된 간식 대신 신선식품 코너로 걸음을 옮기는 일, 제품의 유통기한보다 재료명을 먼저 읽는 습관, 그 작은 결심이 내 세포 하나하나를 새롭게 만든다. 내가 먹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이 된다. 진짜 음식은 내 몸을 치유하고 내 정신을 맑게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나는 오늘부터 내 냉장고를 다시 본다. 진짜 음식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 내 손끝의 선택, 한 끼의 식탁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 음식을 선택하라. 그것이 당신의 몸을, 그리고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김서연 박사와 함께 나는 내 몸의 진실을 배웠다. 이제 당신도 시작하라.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자.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직접 지킬 때 진짜가 된다.